처인성은 험악한 산세를 이용하여 축성한 난공불락의 성이 아닙니다. 몽골 제국 2대 칸 우대의 제위 3년 차인 1232년 12월 16일 세계 최강 몽골군이 처인성을 향해 남하하였습니다. 처인성은 둘레 400m, 넓이 2300평 정도로 들 가운데 낮은 둔덕 위에 있는 백현원이 관리하는 곡식 창고터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성장 김윤호의 백현원은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사찰이고 부곡민 2,000명은 백현원이 관리하는 왕실 소속 천민이었지요. 부곡민 2,000명을 일사불란 통솔을 할 수 있었던 성장 김윤호의 지도력은 백현원 원주급 지휘로서 평소 부곡민을 관리하였던 위치에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의 갑옷은 활창 같은 냉병기를 방어하였고 갑주 안쪽은 5겹의 비단 옷을 입어 화살이 갑주를 침투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토축성으로 목책을 씌운다 한들 활과 장창으로 무장한 몽골 기병의 돌진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 내부도 극히 비좁고 농성에 꼭 필요한 우물도 없습니다. 몽골군이 3일만 멀찍이 포위해 있으면 목이 말라 항복하지 않고 베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천민이었던 부곡민은 창칼, 활 같은 무기를 소지하면 참행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곡민 같은 천민들에게 병장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하더라도 소지할 형편은 못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활의 경우 살 5가마니 정도 하는 가격이라 한 가구의 한 해 식량 가격에 버금가는 정도로 비싼 탓 때문이지요. 그럼 부곡민들은 무엇으로 사갔을까요? 돌과 철제 농기구 그리고 죽창 정도였겠지요. 부곡민 2,000명을 관리하는 백현원의 승려 김윤우는 활을 가지고 습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성 동쪽 엉덕에 숨어 있다가 살리타에게 활을 쏘았다고 하지요. 성 밖은 들판으로 엉덕이 없으니 북쪽에서 내려오는 몽골군을 조우할 수 있는 성의 동쪽 둔덕에서 화살을 날렸겠지요. 성문으로 들어가는 왼쪽 둔덕이 김윤우가 매복해 있던 지점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김윤우는 처인성을 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느릿하게 접근하던 살리타에게 단 한 발의 화살로 치명상을 입혔을 겁니다. 몽골 기병이 이동하기 최적의 시기인 12월 중순 처인성에 군졸이 매복해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느긋하게 접근하다 불시에 일격을 당했다고 봐야겠지요. 몽골군이 이란의 니샤푸르를 공격할 때 징기스칸의 사위가 화살에 맞아 죽자 니샤푸르 성을 함락한 후 보복으로 17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지요. 몽골군은 공성 점령한 성안 주민을 성 밖 벌판으로 끌어내어 줄지어 엎드려 눕게 한 후 뒤에서 칼을 내리쳐 모조리 살육했다고 합니다. 살리타이가 죽었는데도 잔혹한 보복 공격 없이 그냥 물러갔다는 것도 처인성의 행운입니다. 몽골군 주력이 금나라 수도 개봉을 포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리타이의 죽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탓도 있겠지요.
결국 개봉은 1233년 함락되고 1234년 금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초축성 처인성의 규모와 방어력을 보면 세계 최강 몽골 기병에 맞선다는 자체가 터무니없다 할 만합니다. 러시아는 처인성 전투 150년 뒤 모스크바를 침공한 몽골군을 격퇴한 드미트리 돈스코이를 우리의 이순신 장군급 국민 영웅으로 숭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난 극복의 영웅 김윤우를 조선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전봉준보다 저평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품벼슬인 상장군을 임명받자 활을 가진 적도 없고 손족도 없다고 하며 상장군 벼슬을 사양해서 육품벼슬인 섬낭장에 임명된 것은 김윤우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고려형률에 일반인이 활 같은 병기를 제작하거나 소지하면 차명에 처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겠지요. 성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20분도 안 걸릴 만큼 작은 성입니다. 처인성의 승리로 고려는 39년에 걸친 대몽골 항쟁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쿠빌라이와 고려 원종의 중국 개봉 이남 지역에서의 조우로 이루어진 광화 협상으로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지요. 역사 이래 광화 협상 시 공주를 보내는 쪽이 약소국이었습니다. 몽골이 고려에 공주를 보내었고 그 공주가 낳은 자식은 쿠빌라이의 외손자로 원나라 후계 문제에 병력을 동원하여 관여까지 하며 고려 땅만한 영토까지 활량받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점령했을 때 당나라의 3인 정책에 따라 고구려 백성들은 당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거나 유민이 되어 돌고리나 신라로 흩어져 버려 고구려는 소멸의 길을 갔습니다. 이때 살리타이가 고려를 점령한 게 성공하였다면 금나라 멸망 시 몽골군의 살육으로 무인지경이 된 중국 화북평원으로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당하여 한민족은 소멸되었겠지요. 승장 김윤의 화살 한 발이 고려의 독립을 유지한 기초가 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유지하게 한 근원의 하나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처인성의 동쪽 언덕에 매복해 활을 쏘아 살리타이를 사살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처인성에서 격렬한 전투는 없었을 것입니다. 화살 한 방에 치명상을 입은 살리타이를 안전지대로 황급히 옮겨갔을 것이고 살리타이가 죽자 지휘관 상실로 철수하게 되었다고 보아야겠지요. 20년 뒤 충주성 전투에 참여한 천민들은 면천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처인성의 부국민이 면천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처인성은 백현원이 관리하는 왕실 창고 자리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백현원의 위치도 처인성 주변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장 김윤의 공적은 15만 거란군을 몰살시킨 강감찬 장군보다는 못하지만 1만 수군을 가지고도 1만 외 수군을 격퇴시키지 못한 이순신 장군보다는 훌륭하다 할 것입니다. 농민군은 봄에 거병하여 여름 전투를 하지만 유목민은 가을에 거병하여 겨울 전투를 하였지요. 당시 세계 최강 몽골 기마병을 2번이나 격퇴한 불의의 명장 김윤우를 깊어가는 가을에 한 번 또 올려봅니다.